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자,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경영자는 표준 원가 계산을 통하여 예외에 의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자, 맞죠? 자, 이 부분은 이미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를 할 때 이미 설명을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거기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예외에 의한 관리. 표준 원가 계산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차이 분석이죠.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가격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수량에서 나왔느냐 한 그 차이 분석을 통해서 효과성, 효율성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맞습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3번은 좀 넘어가고요. 4번 표준 투입물. 여기서 말하는 표준 투입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을 할 때 자, SP 표준 가격, SQ 표준 수량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SQ 표준 수량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완성된 생산된 제품 한 개당 투입되는 표준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표준 투입물은 사전에 주의 깊게 결정된 한 단위 산출물 한 개당 거기에 요구되는 투입물의 수량을 의미한다. 4번도 맞죠? 자,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3번을 보면 선입선출법, 평균법 등의 원가 흐름 가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선입선출법, 평균법과 같은 원가 흐름의 가정은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 이런 선입선출법, 평균법을 어디에서 먼저 배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회계 원리를 할 때 그때 상품의 원가 부분에서 아마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걸 먼저 배웠을 거예요. 상품의 단위당 원가를 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가회계에 와서 자, 종합원가 계산 할 때 선입선출법, 평균법 또 나오고 그랬죠. 자, 이러한 원가 흐름의 가정은 왜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재고자산, 그게 상품이든 제품이든 간에 어쨌든 그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를 결국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단위당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원가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즉 실제로 원가가 사전이란 말은 실제로 원가가 발생하기 전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원가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표준 원가가 미리 설정이 됩니다. 직접 재료 원가의 표준 원가 단위당 얼마, 직접 노무 원가의 표준 원가 단위당 얼마, 이게 사전에 미리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흐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미리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 평균법과 같은 이런 원가 흐름의 가정은 표준 원가 계산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은 이게 필요 없다.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객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표준 원가는 매우 능률적인 작업 조건에서만 달성할 수 있는
제품 제조 원가의 추정치이다. 즉 능률적인 조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원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강의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부원가 계산 제도와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데 표준원가를 적용한 종합원가 계산을 우리가 표준 종합원가 계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적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전부원가 계산 제도, 전부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전부원가 계산과 대비되는 것이 뭐냐? 변동원가 계산이에요. 변동원가 계산. 자,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변동원가, 그 변동원가만 제조원가에 포함시키고 다음에 전부원가 계산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전부 다 제조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전부원가 계산은 고정원가,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제품의 원가로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시킨다 이 말이에요. 변동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변동원가만 포함시켜요.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 이렇게 말합니다. 고정원가는 제품의 원가로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공개된 그런 강의에 있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표준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원가 계산이나 뭐 이런 거에도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전부원가 계산이나 변동원가 계산이나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다. 표준원가를 적용하는 거니까 전부원가 계산이든 변동원가 계산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단 넘어가고요. 4번 유리 또는 불리한 차이가 반드시 좋은 또는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전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 원가 차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자, 이 내용도 이미 공개된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리한 차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 이 말이고 불리한 것은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차이다. 그래서 불리한 차이 이렇게 말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유리한 차이는 좋고 불리한 차이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것이 기업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미 공개된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도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이 문제인데 3번은 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원가성이 있으면 원가 차이를 기말 재고에만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이런 최근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3번을 일단 틀렸고요. 3번이 일단 틀린 것이고 이 3번의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 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기준과 같은 우리가 배우는 지금 현재 회계기준에서 표준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원가에 대해서 재고자산의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가 유사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로 편의상 표준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고자산, 여기서 말하는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품,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제공품과 제품의 원가는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가 비슷하면 편의상 표준 원가로 그냥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자, 매출 원가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매출 원가도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가 유사하면 표준 원가로 표시할 수 있나? 그 말이 없어요. 매출 원가는, 그렇다면 매출 원가는 무조건 뭐로 표시해야 된다? 매출 원가는 실제 원가로 표시된 원가를 무조건 표시해야 된다. 자, 이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가 표시되고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반드시 실제 원가로 표시를 해야 되고, 제공품과 제품은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가 비슷하면 표준 원가라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표준 원가 계산할 때 차이 조정, 실제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강의한 바 있습니다. 자, 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상기시켜 보면,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의 원가 차이가 있을 때 그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건 세 가지였습니다. 매출 원가 조정법.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서만 전부 다 조정을 해준다. 표준 원가, 매출 원가에서만 전부 조정을 해서 매출 원가만 실제 원가로 표시하고, 나머지 제품과 재고 자산은 표준 원가 그대로 놔둔다, 이 말이에요. 매출 원가만 실제 원가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2번, 3번은 다 비례조정법이었는데, 총원가 비례조정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원가 요소별 또는 원가 항목별 비례조정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매출 원가와 제품과 재고 자산을 전부 실제 원가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다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이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원가 차이가 있을 경우에, 원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다면 재고 자산은 표준 원가로 표시할 수 있고 매출 원가만 바꿔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 조정법으로 할 수 있다,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 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가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때 매출 원가에서만 조정해주고 나머지 재고 자산은 그냥 놔둬라, 표준 원가 그대로 놔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 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가 비슷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원칙은 뭐냐? 원칙은 재고 자산이든 매출 원가든 실제 원가로 다 바꿔주는 게 당연히 원칙이죠. 그래서 원가 차이가 있을 때 비례조정법으로 2번 또는 3번으로 해서 매출 원가, 다음에 제품, 제공품 전부 다 실제 원가로 다 바꿔주는 거. 그게 원칙이다. 그게 원칙인데, 뭐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가 비슷하면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뭐 있냐. 매출 원가만 바꿔줘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KIFRS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표준 원가 계산과 실제 원가 계산 간의 이익이 가장 일치할 수 있는 표준 원가 차이의 회계 처리 방법은 뭐냐? 이익이 가장 일치한다. 이익이 가장 비슷하다. 이 말이죠. 이익이 가장 비슷하다.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죠. 자, 모든 차이를 만약에 차이가 100원이라고 합시다. 이 차이를 전부 매출 원가에 몰아서 매출 원가에서만 다 조정을 해줘 버리면 매출 원가가
100원이 커지거나 100원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익에도 100원만큼의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이 100원의 차이가 있을 때 이거를 매출원가와 제품, 제공품 이렇게 나누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출원가에는 30원, 제품에는 40원, 뭐 제공품에는 30원 이렇게 100원을 이렇게 나누어서 조정을 하면 매출원가에는 30원만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의 이익에는 30원 정도만 영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과 실제원가 계산 간의 이익이 가장 일치할 수 있는 표준원가 차이의 회계 처리 방법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당연히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에 배분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1번하고 2번을 우리가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4번 여기 영업 외 손익으로 전부 처리하는 방법, 즉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전부 다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영업 외 손익으로 전부 다 처리하는 방법도 가끔씩 그 부분도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이게 주로 많이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주로 우리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위주로 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과 같이 전부 다 기말 재고자산으로 배분해서 기말 재고자산으로 전부 다 조정을 해준다? 자,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은 자 2번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당연히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의 배분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이익 차이도 가장 작게 될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4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해서 자, 가부터 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옳은 건 뭐냐 하는 건데요. 가. 자, 고정 예산은 특정 조업도 수준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이고 변동 예산은 관련 범위 내에 여러 조업도 수준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자, 여기 지금 고정 예산, 변동 예산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고정 예산, 변동 예산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예산 또는 종합 예산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고정예산 또는 변동예산 강의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고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업도 수준. 여기서 특정 조업도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 목표로 하는 조업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로 하는 조업도. 계획을 세울 때. 자, 목표로 하는 조업도. 예를 들면 목표 생산량, 목표 판매량과 같은 목표 조업도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목표 조업도가 예를 들어서 100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딱 이 목표 조업도 1000개에 맞추어서 모든 예산을 거기에 다 맞추어서 수립하는 게 그게 고정 예산이에요. 그 다음에 변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목표 조업도가 1000개면 실제로는 1000개 목표 조업도를 딱 맞게 조업도가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조업도가 1000개라면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실제로는 800개에서 1200개 사이에 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는. 자,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획을 세울 때 딱 1000개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운 건 이제 고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변동 예산은 이 범위에 따라서 그러면 만약에 800개가 된다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900개가 된다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950개가 된다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1100개, 1200개 이렇게 그 범위 안의 조업도 범위에 따라서 여러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그걸 우리가 변동 예산이라고 합니다. 변동 예산. 그래서 이 고정 예산하고 변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획 시점에는 이래요. 계획 시점에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계획 시점이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예산을 수립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 경영 활동을 수행하겠죠. 그러면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경영 활동의 성과를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될 거예요.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 전에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목표로 한 조업도가 1000개였고 800개에서 1200개 범위에 아마 조업도가 뭐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900개였다. 실제로 900개를 예를 들어서 판매했다. 기간이 다 지나면 실제 생산량 또는 실제 판매량이 이제 집계가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900개를 생산했다 또는 900개를 판매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성과 평가를 할 때는 800개에서 1200개 중에서 900개만 이제 필요한 거예요. 900개에 대해서 처음에 수립했던 예산을 가지고 성과 평가를 나중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에서 배우냐? 이런 내용들은 첫 번째 관리회계 중에서 예산, 종합예산에서 여러분들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거 지나면 또 책임 중심점과 성과 평가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자, 그때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학습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버는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가는 맞다. 나 표준원가 계산은 가격 결정 및 기타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나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라 일단 넘어가고요. 말을 보시면 표준원가 계산은 전부원가 계산 또는 변동원가 계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거는 앞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했죠. 가나 마가 일단 맞고요. 그럼 다라는 왜 틀렸느냐? 중요한 불리한 차이들은 모두 조사하여야 하지만 중요한 유리한 차이들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유리한 차이든 불리한 차이든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보통은 금액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차이들은 불리한 차이든 유리한 차이든 전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요. 다음에 라버는 가격 차이에 대한 책임은 생산관리나 판매관리자. 자, 가격 차이. 우리 직접 재료 원가를 예를 들면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접 재료를 구매해 올 때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구매 관리자, 구매 담당 부서가 가격 차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률 차이는 예를 들어서 생산 과정에 재료를 투입하면서 능률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능률 차이에 대한 책임은 주로 생산 관리자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지금 반대가 돼 있죠? 라번도 틀렸어요. 자, 그래서 가격 차이의 책임은 구매 담당자, 그리고 능률 차이의 책임은 생산 관리자.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매 관리자는 제조 원가는 생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판매 관리자는 제조 원가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자, 답은 가나 마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다음은 주식회사 경기의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따른 자료다. 제품 10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량 1000개. 그다음에 실제 투입된 직접 재료비는 11만 5천 원. 실제 투입량이 10,000kg이랍니다. 10,000kg. 실제 투입량이. 실제 10,000kg이 투입됐는데 제품은 1000개 생산했기 때문에 결국 제품 한 개당 실제로 몇 킬로그램이 투입된 거다? 10kg이 실제로 투입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제품 한 개당 10kg씩 재료가 들어갔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 투입 단가, 재료 원가가 단위당 원가가 킬로그램당 11.5원입니다. 11.5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 원가는 117원. 117원인데 단위당 표준 원가죠. 단위당 제품 한 개당을 말하는 거예요. 표준 원가 117원인데 표준 투입량은 한 개당 9kg입니다. 표준 투입량은 9kg. 표준 투입 단가는 13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준 투입 단가 13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SP, 킬로그램당 13원. 표준 투입량 9kg, 이게 SQ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개당 10kg이 실제로 투입됐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투입된 수량, AQ가 되겠죠. 실제 투입 수량. 자,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 자, 직접 재료 원가는 주로 수량 차이라는 말을 쓰지만 능률 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능률 차이 또는 수량 차이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원래 문제는 객관식인데 객관식이지만 그냥 우리는 바로 보겠습니다. 자, 표준 원가 계산에서 표준 원가의 차이 분석을 할 때 제일 왼쪽에 실제 원가, 실제 가격, 실제 수량. 제일 오른쪽에 표준 원가, 표준 가격, 표준 수량, SP, SQ. 가운데가 표준 가격, 실제 수량입니다. 자, 거기에 전부 다 실제 생산량 1000개를 다 곱해준단 말이에요. 1000개를, 실제 생산량이 1000개이기 때문에 1000개를 다 곱해준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자, 실제 지금 투입량이 한 개당 10kg씩 투입됐다.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 직접 재료 원가가 11만 5천 원이었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실제 원가는 킬로그램당 11.5원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표준을 보면, 근데 표준 수량은 앞에서 우리가 한 개당 9kg이다 SQ. 그리고 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SP는 자, 킬로그램당 13원이다. 그러면 13원 곱하기 9kg, 이게 이제 117원 앞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곱하기 1000개 하면 표준 원가가 얼마냐? 11만 7천 원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117원 곱하기 1000개죠, 결국은. 자, 그리고 중간에 자, 여기 AQ 실제 수량은 여기 있죠, 10kg. 그다음에 표준 가격은 여기 있죠, 13원. 13원 곱하기 10kg 하면 자, 13만 원. 그러면 가격 차이는 15,000원이고요. 자, 실제로 원가가 더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능률 차이 또는 수량 차이. 자, 13,000원. 자, 불리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불리한 차이. 표준으로 설정한 수량보다도 실제로 수량을 더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원가가 더 크게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불리한 차이다 이 말입니다. 자, 가격 차이는 15,000원 유리, 수량, 능률 차이는 13,000원 분리.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총 차이는 2,000원. 자, 유리한 차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종화학이 표준 원가 계산을 이용해서 당월 발생된 차이를 분석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보니까 가격 차이가 10,000원 불리한 차이다. 능률 차이는 36,000원 유리한 차이다. 라고 문제에서 이미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킬로그램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문제는 이제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수량이 10,000kg이다. 실제 수량이 10,000kg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제 AQ, 실제 한 개당 투입된 실제 수량 AQ 곱하기 실제 생산량. 자, 이게 10,000kg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투입된 수량이니까요. 10,000kg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실제 생산량이 7,000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실제 생산량은 이제 7,000개입니다. 7,000개. 그러니까 실제 생산량이 7,000개니까 이 실제 생산량 7,000개에 실제로 한 개당 몇 킬로그램씩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투입된 총 수량이 10,000kg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당 실제 원가 10원. 이거는 10원은 결국 킬로그램당 10원입니다. 킬로그램당 10원. 킬로그램당 10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당 표준원가. 단위당 표준원가는 지금 A라고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보고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A, 단위당 표준원가. 실제 생산량은 7,000개. 표준수량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SQ를 말하는 거죠. SQ를 말하는 겁니다. SQ, B. 이걸 차례대로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실제 AP, AQ, 표준 SP, SQ. 자, SP, AQ, 표준 가격, 실제 수량. 자, 여기에는 전부 다 실제 생산량 7,000개가 다 곱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실제 가격 10원, 다음에 실제 투입된 수량이 10,000kg이다 그랬습니다. 7,000개에 대해서 실제 투입된 수량이 AQ 곱하기 실제 생산량 7,000개. 이게 뭐다? 이게 10,000kg이다 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러니까 10원 곱하기 10,000kg이다. 그러면 이게 10만 원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가격 차이가 10,000원 불리한 차이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000원 불리한 차이면 이 중간은 얼마가 될까요? 9만 원이 될 겁니다. 실제 원가가 10,000원만큼 더 많이, 더 크게 발생했다 이 말이니까 9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는 AQ니까 10,000kg은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SP, 이게 표준 가격인데 이게 아까 A였죠. 그럼 A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A는 얼마다? 9원이구나 하고 우리는 A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량 차이, 능률 차이가 36,000원 유리한 차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리한 차이면 이게 9만 원이니까 표준 원가는 126,000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A, 즉 SP를 말하는 거죠. SP, 표준 가격을 말하는 거죠. SP 표준 가격이 9원이니까 9원 곱하기 그다음에 SP, SQ 표준 수량이 아까 문제에서 B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생산량은 아까 7,000개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곱하기 7,000개. 자, 그러면 이게 전체가 126,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B를 구할 수 있겠죠. B는 몇 킬로그램이다? 2kg이다. A는 9원, B는 2kg. 이렇게 차례대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주식회사 전북의 2000X1년 11월 직접 노무비가 다음과 같을 경우. 자, 이번에는 직접 노무 원가에 대해서 봅니다. 직접 노무 원가의
능률 차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자, 직접 노무 원가의 임률 차이, 즉 직접 노무 원가에서는 가격 차이를 임률 차이라고 부르잖아요. 임률 차이가 자, 5만 원 유리한 차이다. 직접 노무 원가의 임률 차이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직접 노무 원가 발생액은 14만 2천 원이다. 그래서 이 14만 2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실제 가격, 실제 임률 AP, 실제 시간 AQ, 실제 생산량, 실제 생산량까지 전부 다 곱한 이게 얼마다? 14만 2천 원이라는 거예요. 실제 직접 노무 원가 발생액이 14만 2천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밑에 보니까 이제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나오죠. 4만 8천 시간. 이는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니까 이 4만 8천 시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한 개당 실제 몇 시간이 걸리느냐? 그게 AQ 아닙니까? 실제 시간. 한 개당 걸리는 시간. 거기다가 실제 생산량이 몇 개냐? AQ 곱하기 실제 생산량. 이게 뭐다? 4만 8천 원이다. 그 다음에 표준 직접 노동시간이 4만 6천 원. 여기서 말하는 표준 직접 노동시간은 뭐냐? 한 개당 표준으로 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냐? 그게 SQ 아닙니까? 그 SQ에다가 실제 생산량을 곱한 거. 자, 이게 몇 시간이다? 4만 6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실제 AP, AQ, 그다음에 표준 SP, SQ, 중간에 SP, AQ. 여기에는 다 곱하기 실제 생산량을 전부 다 곱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실제 생산량, 실제 생산량, 실제 생산량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실제 생산량은 몇 개다 이런 문제에서 조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실제 직접 노무원가는 14만 2천 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AQ 곱하기 실제 생산량이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니까 그게 4만 8천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 임률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실제 임률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제 임률을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굳이 뭐 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률 차이가 문제에서 임률 차이가 얼마라고 했냐? 5만 원 유리한 차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중간에 표준 가격, 표준 임률, 그다음에 실제 한 개당 걸리는 시간, 실제 노동 시간 곱하기 실제 생산량. 이 중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19만 2천 원이 될 겁니다. 19만 2천 원. 그리고 AQ 곱하기 실제 생산량. 이게 4만 8천 시간이라고 문제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은 건 SP가 나왔겠죠. 그럼 SP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19만 2천 원 나누기 4만 8천 시간 하면 아, 시간당 4원이구나. 표준 임률은 시간당 4원이구나.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당 4원, SP를 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4원. 그 다음에 SQ, 표준 시간, 한 개당 시간이죠. 곱하기 실제 생산량. 자, 이게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표준 직접 노무 시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SQ 곱하기 실제 생산량. 그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이 문제에서 4만 6천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표준 원가는 18만 4천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능률 차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차이 금액은 8천 원. 이게 유리한 차이냐 불리한 차이냐? 불리한 차이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표준으로는 46,000시간이었는데 실제로 작업하는데 시간이 2,000시간만큼 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원가가 더 증가했겠죠. 그래서 그만큼 불리한 차이가 났다 이겁니다. 답은 능률 차이는 8,000원 불리한 차이가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기출 문제를 보면 주식회사 서울은 직접 노무비와 변동 제조 간접비의 조업도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직접 노무 원가라고 하면 조업도를 우리가 직접 노무 시간으로 하겠죠. 직접 노무 시간. 근데 조업도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변동 제조 간접 원가도 조업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다음 관련 자료에 의해서 단기 발생 총 실제 직접 노무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 자료를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는 이겁니다. 자, 변동 제조 간접비의 능률 차이는 1,200원 유리한 차이. 직접 노무비의 임률 차이는 2,500원의 불리한 차이. 그래서 직접 노무비에는 임률 차이가 제시되어 있고요. 2,500원 불리한 차이.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는 능률 차이, 1,200원 유리한 차이. 각각의 원가에서 차이를 하나씩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비의 표준 배부율. 자, 변동 제조 간접비의 표준 배부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SP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SP는 12원이다 이 말입니다. 표준 배부율은. 자, 배부 기준이 뭐냐? 이 조업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 배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12원이라는 이야기죠. 시간당 12원. 그다음에 제품의 생산량은 자, 750 단위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750개 제품 생산량. 제품 단위당 표준 조업도. 표준 조업도는 3시간. 여기서 표준 조업도, 이 조업도는 직접 노무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똑같은 조업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직접 노무 시간. 그럼 이 똑같은 조업도, 표준 조업도 이게 바로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SQ다. SQ. 3시간이다. 한 개당 3시간 이 말이에요. 750개잖아요. 750개에 한 개당 3시간씩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에 똑같이 사용되는 것이다. SQ가. 그다음 표준 임률. 임률이니까 요거는 직접 노무 원가를 말하는 거죠. 표준이니까 요거는 직접 노무 원가의 SP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면은 자, 직접 노무 원가의 SP 9원. 그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SP 표준 가격 12원. 그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 똑같이 사용되는 SQ는 3시간. SP, SQ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생산량 750개 나와 있죠.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능률 차이, 직접 노무 원가의 임률 차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문제에서 우리가 파악할 건 다 파악했어요. 그럼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능률 차이는 1,200원 유리한 차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노무 원가의 임률 차이는 2,500원 불리한 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SP 아까 우리 이미 다 봤잖아요. 12원. 그죠? 그 다음에 SP 12원.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실제 생산량을 다 곱해 주는 거죠. 전부 다 실제 생산량 다 곱해 주는 거예요. 750개, 실제 생산량 750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750개 당연히 곱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이 SQ, 표준 시간, 표준 조업도가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 동일하게 쓰인다. 그게 3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SQ 3시간, 여기도 SQ 3시간. 그러면 여기 이미 나왔네요. 27,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000원. 자, 이게 27,000원이면, 자, 이게 27,000원이면 능률 차이가 1,200원 유리한 차이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25,800원이겠구나. 유리한 차이니까 더 적게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25,800원이겠구나 하고 우리는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 25,800원이 나오려면 SP가 12원이기 때문에 여기 AQ 곱하기 실제 생산량. 실제 생산량은 750개라고 했잖아요. 750개 한 개당 실제로 몇 시간 걸렸느냐? 그게 몇 시간이다? 2150시간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2150시간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도 적용되지만 직접 노무 원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150시간. 그죠? 동일한 조업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의 SP, 아까 문제에서 이미 나와 있었죠. 9원이라고. 그러면 얼마가 될까? 19,35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임률 차이가 2,500원 불리한 차이였기 때문에 결국 실제 직접 노무 원가를 구하면 불리한 차이니까 실제 원가가 더 많이 발생한 거죠. 요거 더하기 2,500원 하면 21,850원이겠구나. 실제 직접 노무 원가는 21,850원 발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문제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표준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9번째 기출 문제입니다. 자,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할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생산량을 구하시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산량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정상 조업도 뭐 예산 생산량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문제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문제겠구나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자, 여기 보면 고정 제조 간접비의 예산 27,000원 이렇게 이미 나와 있죠. 그리고 예산 차이 2,500원 유리한 차이. 조업도 차이 3,000원 불리한 차이.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차이 분석을 할 때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차이가 다 나와 있어요. 2,500원 유리, 3,000원 불리.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예산은 27,000원이구나.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기본적으로 고정 원가이기 때문에 총액을 우리가 표준으로 먼저 정하게 됩니다. 총액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변동 원가는 단위당 원가를 정하지만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총액을 먼저 정합니다. 근데 총액을 정할 때 그게 27,000원이구나. 그럼 이 27,000원이라는 총액이 조업도 몇 개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정상 조업도 900, 예산 생산량 852개가 나와 있네요.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에서 기준 조업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 최대 생산량도 사용할 수 있고 정상 조업도도 사용할 수 있고 예산 생산량도 사용할 수 있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기준 조업도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기준이 되는 조업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정상 조업도입니다. 정상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예를 들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조업도 수준,
발생했던 조업도 수준의 평균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정상 조업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정상 조업도를 기준 조업도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겁니다. 다음에 예산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고정 제조 간접원가에서 사용되는 기준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정상 조업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 조업도 900단위에서 고정 제조 간접원가 27,000원 총액으로 발생한다라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정 제조 간접원가의 예산이 가장 가운데에 오죠. 이 예산이 뭐냐? 이 예산이 바로 SP 곱하기 SQ 곱하기 기준 조업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SPQ라고 되어 있는데 SPQ는 결국 SP 곱하기 SQ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기준 조업도 아까 900개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자, 실제 다음에 여기는 이제 표준 SP, SQ. 자, 그러면 기준 조업도에서 고정 제조 간접원가의 예산이 27,000원이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900단위, 정상 조업도 900단위를 기준 조업도로 한다. 그러면 한 개당 얼마? 30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한 개당 30원을 표준 원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개당 3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30원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 SP 곱하기 SQ 요게 30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예산 차이가 2,500원 유리한 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원가는 24,5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조업도 차이는 자, 3,000원 불리한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조업도 차이에서 불리한 차이가 났다는 것은 실제 조업도가 이게 이제 실제 조업도 또는 실제 생산량을 곱해주는데 조업도 차이가 불리한 차이가 났다는 것은 기준 조업도 900개보다도 실제로는 생산이 적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4,000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실제 생산량은 몇 개일까? 자, 30원입니다. SP, SQ가 30원이니까 실제 생산량은 몇 개일까? 자, 구해보면 자, 800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 조업도 900개보다도 생산이 실제로 더 적게 생산이 됐을 때 조업도 차이는 불리한 차이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표준원가 계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